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 삼각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썸하고 나왔죠. 썸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썸이 있고요. 썸 if가 있고 썸 if s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썸이라는 건 이제 합구해 주는 거죠. 얘랑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셔도 되는 게 에버리지라는 함수 있어요. 그냥 에버리지가 있고 에버리지 if가 있고 에버리지 if s가 있었죠. 그거랑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썸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들 구해 주는 거예요. 해서 썸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인수들의 합을 구해 주는 거고요. 썸이프다라고 하게 되면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구해 주는 게 우리 썸이프고요. 썸이프 S다 그럼 이제 얘는 조건이 이제 여러 개인 거예요. 해서 여러 개의 조건들에 맞는 그런 셀들의 합을 구해 주는 게 우리 썸이프 S요. 해서 이 사용법은 전부 다 에버레지, 에버레지 if, 에버레지 if S 해서 요거랑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라는 함수요. 사인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인수가 가지고 있는 그 부호값을 이제 알려줄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가 사인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때 이제 인수 안에 들어오는 게 양수면 1이라고 출력해 주고요. 0이면 0이라고 그대로 출력해 주고 음수면 마이너스 1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사인이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라운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오는 인수 있죠. 그 인수를 얘는 이제 반올림이 되면 하고 반올림이 안 되면 버리고 그렇게 반올림해 주는 함수가 라운드라는 함수고요.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는 말 그대로 업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자릿수 있죠. 자릿수로 무조건 올려주는 게 우리가 라운드 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다운이요. 라운드 다운은 지정된 자릿수로 내려주는 게 라운드 다운이요. 그냥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얘는 반올림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올리는 거고요. 얘는 반올림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라는 함수요. ABS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인수 있죠. 요 인수의 절대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ABS라는 함수고요. INT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인수에 들어있는 숫자 있죠.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그런 정수를 구해주는 게 우리 int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RAND라는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0과 1 사이에서 난수를 발생해서 나한테 출력해주는 게 우리 RAND라는 함수요.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인수다 뭐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이렇게 안 써져 있는 것들은 이 가로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파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파이도 요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파이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배운 그 파이 있죠. 그거예요. 3.14, 1592 하고 얘 나타내는 게 우리 그냥 요 파이입니다. 해서 엑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그런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함수요. MOD. 자, 우리 앞에서 배운 MOD라는 함수도 있었죠. 그거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MOD하고 세 글자입니다. 얘는 인수 1이랑 인수 2랑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게 MOD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CT라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는 이제 계승값 구해주는 거예요. 계승값. 만약에 FACT하고 요거 쓰고 인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3을 입력했다라고 하게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한 그 결과값을 출력해 주는 게 우리 요 FACT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SQRT라는 요 함수는 양의 제곱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루트죠, 루트 씌워주는 거. 그게 SQRT요. 여기서 만약에 인수를 내가 만약에 음수로 입력하게 되면 에러가 나옵니다. 얘는 뭐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요. 음수면 에러 나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XP라는 함수요. EXP다 그러면 2를 거듭 제곱한 값을 그렇게 구해주는 게 우리 EXP요. 여기서 2다라고 하게 되면 요 숫자 얘기하는 거죠. EXP를 다른 말로 자연로그 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배열의 행렬식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이제 행렬식 구하는 거 있었죠. 그거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역행렬 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제 배열이라고 배열이하고 이 행렬의 곱슬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이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썸프로덕트라는 이 함수는
함수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썸이라는 함수와 프로덕트라는 요 함수,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죠. 얘는 인수 1하고 인수 2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인수들을 모두 곱한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프로덕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곱을 구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썸하고 프로덕트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 대응하는 요소들에 모두 곱해요. 모두 곱하고 그 곱셈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우리 썸프로덕트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워라는 함수는 거듭제곱 값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다라고 하게 되면 트렁크는 라운드랑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정된 자릿수 미만을 버려주는 함수를 보고 트렁크라고 합니다. 잘라서 버린다. 여기는 버림이에요. 버림.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는 이제 몫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목. 우리가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눴을 때 그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이 함수고요. 그 다음에 rand between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수 1과 인수 2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제 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 함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 삼각함수의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이것도 엑셀을 통해서 직접 한번 예제 파일을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요것들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실적을 구해라 그리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쭉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각 이제 사원들마다 실적을 이제 구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적 구할 때는 요 수량 곱하기 단가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각각 이제 칸들을 실적을 전부 다 구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랑 두 개 곱한 값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프로덕트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프로덕트하고 써주면 됩니다. 프로덕트라고 쓰고 그리고 얘랑 두 개, 이 두 개 값을 곱해서 그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범위 잡았을 때 이거 두 개예요. 두 번째 칸은 얘네 두 개 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세 번째 칸은 요 두 개로 계산하고 네 번째 칸은 요 두 개로 계산해서 얘네들을 마지막 칸까지 그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는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우리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이대로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쭈르륵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적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평균 1, 2, 3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평균을 구할 거예요. 뭐의 평균 구할 거냐? 여기다가는 수량의 평균 구할 거고요. 요 칸에다가는 이제 단가의 평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실적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일단은 평균부터 좀 구하자고요.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그냥 average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겠죠. 는이라고 쓰고 average 하고 함수를 써주고 이 수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도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할 거예요. 옆으로. 여기서 계산한 식을 옆으로 쭉 채우기 해서 요 실적까지 전부 다 이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칸에서는 수량의 평균, 두 번째 칸에서는 단가의 평균, 세 번째 칸에는 우리 실적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 이 여기다가 범위 잡은 이 부분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그냥 달러 붙이지 말고 그냥 쭉쭉쭉 채우기 핸들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도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average 하고 써주고 여기도 똑같이 수량의 평균 구해라. 그리고 우리 채우기 핸들 쭉쭉쭉.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이요. 평균 3번도 똑같이 average라고 해서 우리 평균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수량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을 다 구했는데 이 평균 구하는 함수는 우리가 통계 함수에서 배운 거고 지금 우리 수학 삼각 함수에서 배운 게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 있어요. 자, 그거 이용해서 이제 자리 올림도 한번 해보고 내림도 한번 해보고 반올림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때 이제 평균 1번 가지고는 우리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킬 거예요. 반올림. 그 다음에 평균 2번에서는 우리가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올림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요 3번에서는 우리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내림을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값들이 변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 구해놓은 거 이게 평균이죠. 이 평균을 반올림 해라. 우리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자체를 라운드라는 함수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라운드 반올림 해라. 뭐를? 여기서 구한 이 평균을 반올림을 해라. 그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킬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 얘기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주는 거죠. 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켰으니까 두 번째 자리는 안 보이고 첫 번째 자리까지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릿수를 우리가 1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 평균을 라운드 반올림을 하세요. 어디에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거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수량의 평균은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은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6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16.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결과 한번 보자고요.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16.7 하고 나왔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것도 한번 보세요.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라운드라는 함수를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가 지금 6이라는 숫자고 이 6이라는 숫자는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해서 요 첫 번째 자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이제 7로 변할 거예요. 자, 해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채우기 했더니 지금 7로 그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실적 보세요. 실적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수가 3이에요. 3. 3은 반올림이 되는 숫자야? 안 되는 숫자? 안 되는 숫자죠. 안 되는 숫자니까 그냥 반올림을 하지 않고 그냥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그냥 3으로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채우기 엔들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반올림이 되지 않고 3이라는 숫자는 원래 반올림이 안 되니까 반올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2번에서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올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이니까 이 평균 자체를 이제 올림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업 하고 써주면 되겠죠. 라운드 업 이렇게 써주고 이 평균 여기서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구한 이 평균을 자리 올림해라. 자리 올림 하긴 하는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올림한다 그랬죠. 그럼 나한테 보여주는 거는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얘는 원래 반올림이 되는 숫자였어요. 세 번째 자리 숫자가 우리 평균에서 6이었고 그 6은 원래 자리 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그냥 7이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 옆에 것도 똑같이 한번 땡겨 보자고요. 쭉쭉 땡겨서 보니까 지금 얘도 원래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6이었어요. 얘는 원래 반올림이 되는 숫자라 올림을 하게 되면 똑같겠죠. 반올림 한 거랑 그냥 올림 한 거랑 똑같이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소수점을 보게 되면 3333 하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자리 수가 3이라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는 원래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가 라운드 업을 썼기 때문에 자리를 올려서 지금처럼 3, 4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균 3번은 우리 자리 내림하자고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내림해라. 그렇게 쓸 겁니다. 자리 내림을 할 때는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내가 여기서 구한 이 평균에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자리 내림해라. 그럼 나한테는 몇 번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채우기를 쭉쭉쭉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얘는 자리 올림한 거라 6, 7 나왔고 자리 내림해서 6, 6 자리 올림해서 6, 7 자리 내림했으니까 6, 6 그 다음에 자리 올림했으니까 3, 4 그 다음에 여기는 자리 내림을 했기 때문에 3, 3하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칸 보자고요. 그 밑에 칸 보니까 구하라라는 그 사원이 있대요. 그 사람의 뭐의 합계 구해라? 실적의 합계를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적의 합계, 이 전체 실적의 합계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구하라라는 사람만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은 구하라라는 사원이 TV를 팔아서 실적이 이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구하라라는 사원이 세탁기를 팔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얘랑 얘랑 두 개 합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해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계를 구하기엔 구할 건데 구하라 거만 구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sumif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um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어디에서? 이 사원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서 뭘 찾아라? 고아라를 찾아라.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라? 이 실적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실적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umif 이런 형태로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자,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했더니 구하라를 여기서 얘하고 얘를 찾겠죠. 이 두 명을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라. 이 실적들의 합계를 구해라. 해서 구하라의 실적 얘하고 얘만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결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수량이 20 이상이래요. 그리고 단가가 1300 이상인 그 사원들의 실적의 합계를 구해라. 여기도 똑같이 실적의 합계 구할 거예요. 구하는데 이제 수량이 20 이상이고 단가가 130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함수를 뭐 쓴다? sum if s를 쓰더라. sum if s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sum if s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조건이 여러 개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실적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때 이제 조건이요. 그때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수량이 20 이상이다. 자, 수량이 써져 있는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 크거나 같다 20. 수량이 20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단가가 1300 이상이다. 그거죠. 해서 단가가 들어있는 범위. 이 범위에서 컴마 뭘 찾아라? 1300 이상인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썸이프다, 썸이프S다 그걸 썼는데 요거랑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 우리 앞에서 count if s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if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 average if랑 average if s랑 똑같은 게 우리 sum if s요. 해서 지금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sumif랑 우리 average if랑 생김새가 똑같아요. 앞에다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 조건 쓰고 조건 범위 조건 그리고 맨 끝에다 뭐 쓴다? 계산 범위 쓰더라. 그 다음에 sumif s 그 다음에 average if s도 보세요. 맨 앞에다가 뭘 찍어준다? 계산할 범위 찍더라.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범위랑 첫 번째 조건 쓰고 첫 번째 조건 범위랑 첫 번째 조건 쓰고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쓰고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쓰고 세 번째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 범위에 세 번째 조건 쓰고 세 번째 조건 범위에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우리 지금 여기서 sumif랑 sumif s 했는데 이거랑 average if s랑 똑같더라. 생김새가. count if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함수는 반드시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그 다음 예제 문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다가 총 판매액을 구하래요.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판매량이 이렇게 되는 게 있대요. 그때 총 판매액을 구해라. 그러면은 첫 번째 AAA라는 제품의 판매액을 구할 때는 단가 곱하기 판매량 해주면 되죠. B라는 요 BBB라는 제품의 판매액을 구할 때는 단가 200 곱하기 61을 해주면 되고 C도 마찬가지고요. D도 마찬가지고 얘네 두 개 값을 서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제품마다 이제 판매액이 나올 거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총 판매액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값을 다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뭐 있어요? sum product라는 거 있죠. 우리 product가 곱하기 해주는 거고 sum product다 그러면 그 곱한 값을 더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sum product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이랑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곱해라. 곱한 다음에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거요.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해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거 줘요. 이렇게 함수 써놓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올바른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옆에다가 결과값을 다 써놔요. 써놓고 틀린 거 찾아라,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사인이라는 거 나왔죠. 사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시해 준다 그랬어요. 양수다 그러면 숫자 1이 표시가 될 거고요. 0이다 그러면 0이 표시될 거고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표시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 인수 부분에 마이너스 9.78하고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1하고 그렇게 결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값이 음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가 입력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값은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인수 부분에 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0이 그대로 출력될 거고요.
요게 이제 sign이라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int다라고 하게 되면 int는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크지 않은 정수. 여기서 중요한 말이 크지 않은 정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가 들어있을 때 요거를 정수로 바꿔라 그거예요. 그럼 소수면 없애는 거죠. 없애는데 나보다 크지 않은 숫자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3.78보다 3이 더 작죠. 그래서 나보다 크지 않은 그런 정수로 바꿔주는 게 요 int라는 함수요. 여기서는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음수일 때가 헷갈립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78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결과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4가 나오냐? 우리 수직선을 놓고 보세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78이다. 그러면 3에서 요쯤에 있겠죠. 이때 이제 정수로 바꿔주긴 하는데 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때 마이너스 3.78이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3이 더 큰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마이너스 3.78이면 한 요쯤에 있을 거고 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출력됩니다. 요 int라는 거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도 음수로 해서 많이 나와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d라는 함수예요. mod. mod라는 함수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을 구해준다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니까 7하고 3 써져 있죠. 7 나누기 3해라 그거예요. 7 나누기 3 하면 몫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결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음수일 때가 헷갈려요. 자, 음수일 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누기로 생각해버리면 여기서도 그냥 1이 나와요. 1. 1이 남는 게 아니라 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뭘로 생각하냐? 자, 요 뒤에 3이라고 써져 있죠?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때 그 개수는 동일해야 되고요. 무조건 동일해야 되고 나한테 몇 개가 있든 나한테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개라도 나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 7에서 7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7개를 얘한테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면 6개가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 한 개가 남겠죠. 나한테 남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주게 되면 몇 개가 더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하죠. 그 2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이 음수일 때요. 여기서도 얘한테 한 개 더 줘야 되고요. 얘한테도 한 개 더 줘야 되잖아요. 그때 2개가 부족하다. 그렇게 구해주는 게 이 음수일 때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라는 함수요. 트렁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렁크라는 함수는 지정한 자릿수에서 버리는 걸 얘기해요. 얘는 그냥 소수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9를 집어넣게 되면 4라는 값이 나오고요. 트렁크에서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4.9를 집어넣어도 0.9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하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qrt요. sqrt는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루트 36은 6이죠. 해서 6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qrt는 양의 제곱근 구해주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 지금처럼 이렇게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오류가 나타납니다. 해서 여기서는 sqrt에서는 얘는 양수일 때만 구해준다. 양의 제곱근 구하는 거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음수가 들어가면 지금처럼 에러가 나온다. 그 다음에 abs-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bs가 우리 절대값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bs-10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10하고 이렇게 결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라는 함수예요. 파워 3,2 하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3의 2승 요 뜻이에요. 해서 얘는 거듭 제곱 구해주는 거 해서 9라는 결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act 요 함수요. 얘는 이제 계승값 구해주는 거죠. 계승값. 해서 6이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720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p요. exp다 그러면 자연로그의 밑이라 그랬어요. 얘하고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2의 2승이에요. 2의 2승이 이 값에 거듭 제곱을 해서 결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우리가 몫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5,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5 나누기 2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때 2는 4 하고 나오고 나머지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이때 요 몫을 구해주는 게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값이 2라고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구해주는 것도 있었죠. MOD. 그러니까 MOD하고 이 함수랑 같이 연결지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몫을 구해주는 거고 얘는 나머지 값을 구해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요. 요 함수는 난수 구해주는 거예요. 해서 1부터 45 요 사이의 숫자 중에 임의의 숫자 난수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난수를 구하는 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RAND가 있고 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임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들 전부 다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문제 풀면서 직접 같이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문제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함수가 이해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25 나누기 3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몫을 구하는 함수가 따로 있었고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었죠. 그때 우리가 몫을 구해줄 때는 쿼션트라는 그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쿼션트라고 써주고 25,3 그렇게 쓰면 되고 우리 나머지 값을 구할 때는 우리 모드라는 함수 있었죠. 해서 MOD요. 세 글자짜리요. MOD라고 쓰고 25,3이라고 쓰게 되면 25 나누기 3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 엑셀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해서 지금 몫을 구할 때는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써주고 25,3 이렇게 쓰면 되고 나머지를 구할 때는 우리 모드라는 요 함수를 쓰고 25,3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제 보니까 수학식에서 지금 요 수학식을 엑셀 수식으로 표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3의 제곱 있죠? 이런 제곱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함수 뭐 쓰면 돼요? 파워라는 함수 있었어요. 그래서 파워 3,2 쓰면 되고 중간에 곱하기 있으니까 똑같이 곱하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도 있으니까 가로도 똑같이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절대값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그 엑셀 함수가 우리 ABS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BS 마이너스 5하고 그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더하기 기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똑같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루트 36이 나왔습니다. 루트가 우리 엑셀 함수에서 뭐예요? sqrt라는 함수가 있었죠. sqrt 36하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로 있으니까 똑같이 가로까지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해서 3의 제곱, 요게 이제 파워 3,2 그리고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있죠. 여기도 이제 가로 똑같이 열어주고 맨 뒤에 보니까 가로 닫는 거 있죠. 여기 똑같이 가로 맨 뒤에 거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5 했어요. 절대값은 우리 ABS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6이라고 나는데 루트는 우리 SQRT 36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수학삼각함수도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학삼각함수 문제 꼭 풀어보세요. 문제 풀 때 저처럼 채우기 핸들 하지 마세요. 채우기 핸들 하지 말고 하나 일일이 전부 다 손으로 다 쓰세요. 함수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